예, 파트 2에서는 판다스에 대한 2차원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데이터는 1차원 데이터의 확장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특히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2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즉 2차원 데이터 구조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행과 열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행과 열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2차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데이터 구조의 그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이 만들어진 2차원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래서 행을 추가하고 데이터를 병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2차원 데이터 구조는 실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함수들은 뭐 생성자, 그 다음에 속성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인덱싱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하는 방법, 뭐 기타 타임 시리즈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실습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생성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역시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import pandas spd라는 것들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하는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A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B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C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실제 이 A, B, C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PD 이코르 여러분들 뭐 데이터죠.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DF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PD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대문자 D로 시작해서 데이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F로 시작해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성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런을 시켜 보시고 여러분들이 DF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실제 ABC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컬럼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컬럼에 0번 컬럼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에는 0번, 1번, 2번 행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뭐 트랜스포즈 시키고 싶으면 df.transpose를 해서 하게 되면 열과 행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2차원의 데이터, 즉 행과 열의 데이터를 실제로 인덱스, 즉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갖도록 하는 그런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에다가 실제로 두 개의 행을 집어넣어 봅시다. 두 개의 열을 집어넣는 거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해서 D,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F,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우리가 실제로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BC, DEF라는 2차원의 그런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1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데이터 프레임 1번에 대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행이 0번 행이죠. 0번 행에는 ABC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행에는 DEF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에는 당연히 첫 번째 열에는 A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F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트랜스포즈 명령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 행과 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2차원의 데이터 구조를 생성하는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실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을 이제 다 해 보셨죠? 자, 이렇게 리스트 구조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확대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데이터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와 그 다음에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드는데요, 이처럼 여기 알렉스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뭐 10이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밥이라는 사람에 대한 실제 값을 12라고 주고, 그 다음에 실제 클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3이라고 이렇게 준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 결국 이것도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면 투디멘전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행이 3개가 되고 열이 2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행이 3개인 거하고 열이 2개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찍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똑같이 df2 equal pd.dataFrame data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자동으로 열의 이름과 행의 이름이 0, 1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행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는 열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이름을 우리가 강제로 줘서 실제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뒤에 이렇게 컬럼스라고 붙이시면 되겠고, 이 컬럼스의 이름을 이렇게 name, 그 다음에 뭐 age, 이렇게 나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생성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실행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이 왜 네임하고 이름이 좀 바뀌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 실행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와 이렇게 이게 정상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이름하고 age에 대해서 이렇게 컬럼 이름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이 여러분들이 여기 columns equal 이런 형태로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지금 요 age가 실제 정수형으로 잡혀 있는데
그 정수형을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플로트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명령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dtype equal plot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잡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지금부터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키 데이터가 있고 밸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네임 하시고 그 다음에 밸류로 여러분들이 여기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렇게 D 이렇게 네임을 줬고요. 그리고 age라는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20, 34, 그 다음에 29, 42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시면 PD하고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실제 뭘로 줄 거냐 그러면 인덱스는 우리가 랭크 1번 그쵸? 랭크 1번 그 다음에 랭크 2번 그 다음에 랭크 3번 그 다음에 랭크 4번으로 이렇게 줬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시면 실제 PD 그 다음에 콤마 인덱스 이퀄 요거를 우리가 가로를 잘못 줬네요. 가로를 랭크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주셔야 되는데 이게 세트 형태로 줘서 그렇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 파트도 이게 좀 문제가 있었네요. 데이터도 역시 리스트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 파트, 에이지 파트도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못 줬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이걸 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행의 이름이 랭크 1, 랭크 2, 랭크 3, 랭크 4로 이렇게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name하고 ag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된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다른 이그젬플로 이 딕셔너리를 새롭게 만든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이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 셋하고를 조금 구분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의 명령을 이렇게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값,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이렇게 값, 딕셔너리 선언할 때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로 A에 대해서는 O라는 값, 그쵸? 그 다음에 B라는 거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20이라고 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있는 딕셔너리는 지금 C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가 이제 ABC에 대한 키밸류에 대한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시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결국 df4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name하고 age라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 컬럼 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즉 행의 네임은 0, 1, 2,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뭐 트랜스포즈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df4에 트랜스포즈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name하고 age가 실제 0,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쉬었다가 시작하는 걸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 1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 딕셔너리가 2개가 있는 형태의 리스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A는 1, B는 2,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딕셔너리는 A는 5, 그 다음에 B는 10, 그 다음에 C는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제 A, B, C라는 인덱스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0, 1이라는 그런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내가 강제적으로 인덱스를 주고 싶을 경우는 인덱스 이퀄 그 다음에 first 이렇게 이름을 그 다음에 이렇게 second 이름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없는 데이터들도 실제 만들게 되면은 이처럼 실제 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 없는 부분에는 이렇게 널 데이터가 채워진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또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어주세요. 카톡이 지금 아까 로그아웃을 안 했네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꼭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확장판들로 쭉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딕셔너리를 좀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럼과 그 다음에 행, 이렇게 로우와 이걸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그젬플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PPT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한번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시리즈 데이터는 1차원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1차원들이 모여지면 2차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도 1차원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서 2차원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여러분들이 하나가 결국은 보시면 이 원이라는 그런 그 1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PD 시리즈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인덱스는 A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라는 그런 인덱스의 실제 즉 행이죠. 행에 대한 시리즈 데이터를 보면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실제 시리즈 데이터의 집합을 생성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보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실제 A라는 그런 그 원이라는 데이터들은, 즉 시리즈 데이터가 컬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그런 시리즈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컬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각각에 대한 실제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인덱스를 우리가 A, B, C, D로 줬죠. 그리고 첫 번째 원 데이터는 뭐 여러분들 D가 없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없는 데이터는 널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실제로 우리가 컬럼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는 이 컬럼 이름을 그대로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컬럼 데이터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컬럼 데이터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 여러분들이 6여야 되는데 df라고 썼죠. 그래서 df6하고 1을 치시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당연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to라고 이름이 붙여진 컬럼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콜론하고 그 다음에 to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그 데이터들을 뽑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고 있죠? 예,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numpy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실제로 한번 생성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한번 아주 또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라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pd date 그다음에 뭐죠? underline range인가요? range 하고요. 그리고 2020 그다음에 오늘이 0119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걸 period라고 하시고 여기 6 이렇게 period 해서 이렇게 6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dates라고 찍어 보시면 이걸 찍어 보시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0119 0119 오늘이 아니라 아무튼 특정한 날짜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9일을 주시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내가 21, 22, 23, 24 이렇게 해서 6일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뭐 10일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periodis를 이렇게 1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여기서 run을 하면 여러분들 10일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date라는 실제 하나의 변수를 생성을 했고요. 이 변수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가 각각의 날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집어넣을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인덱스를 갖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싶다,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df7은 pd.dataframe 그렇죠? pd df 스몰로 하죠. 스몰 이퀄 pd.dataframe 그리고 실제로 이제 mp 그렇죠? mp.random 그렇죠. 그 다음에 rand_n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10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10이라고 하고요. 콤마 2 그러면 이제 10 by 2짜리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인덱스는 뭘로 쓰느냐? 데이트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네임은 뭐로 주겠느냐? 여기에 A하고 B라고 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성을 해 가지고 찍어 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무슨 에러가 났죠? 자, 한번 볼까요? mp_rand.random.rand_n 하고 10,2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데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스 리스트라고 넣으셔야 돼요. 리스트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 데이터 프레임 2차원 데이터의 행의 인덱스는 요 날짜가 됩니다. 이렇게 2020년 1월 19일부터 10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의 A, B는 열의 이름입니다. A라는 열의 이름, B라는 열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여기 실제 들어가는 데이터는 랜덤하게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랜덤한 데이터를 우리가 날짜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날짜 기반의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뭔지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7이죠. 인덱스 이렇게 찍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칼럼이 뭔지 뭐 이렇게 찍어 보시고 싶으면 columns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로 이 그 칼럼과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밸류들이 뭔지 뭐 이렇게 찍어 보시려면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 네임 점 그다음 values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2차원 데이터들을 이렇게 실제 2차원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재밌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num파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처럼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실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타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실제로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있고 날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값이 있고 뭐 개수가 있고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떤 부류인지 이거를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데이터들은 날짜별로 제품을 판매한 그런 숫자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싶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 제품,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뭐 아이폰 제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데이터 프레임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것도 한번 잘 실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PPT를 보시고 실습을 나중에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DF7을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DF7이라고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DF7에 보시면 각 날짜별로 A하고 B라는 거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A하고 B를 더해서 실제로 내가 sum이라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판다스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sum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컬럼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df7 한 다음에 A하고 A 컬럼하고 그렇죠? df7 그 다음에 B 컬럼하고 이렇게 더하라 이런 거예요. 더해서 우리가 이제 df7을 한번 찍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각의 행에 대해서 A하고 B를 더한 그 결과를 sum이라는 컬럼에 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은 아마 엑셀에서 우리가 실제 두 개의 그런 컬럼을 합쳐서 새로운 컬럼에다 집어넣는 명령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파이썬의 판다스 명령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컬럼들을 더하고 그 컬럼에 대해서 새로운 컬럼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면 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썸이라는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었다가 또 새로운 컬럼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D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DL F7하고 여기에 썸이라는 컬럼을 삭제하라. 그리고 DF7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가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 행일, 즉 열을 추가하는 방법들을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고, 이런 그 행을 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열을 추가하는 방식들은 열과 열들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열을 만들어낼 때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엑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잘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그 데이터 프레임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추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df7이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df6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럴 건데요. 자, 이런 그 각각의 서로 다른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 뭐 데이터 8에 이제 df7.append 하고요. 그 다음에 df6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f8 하면은 인덱스는 인덱스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컬럼, 같은 컬럼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실제 없는 컬럼들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가를 해서 해당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널로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실제로 여기에 각각의 여러분들이 엘리먼트들을 한번 보시면 이 엘리먼트 밸류들이 있을 텐데 이 엘리먼트 밸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0을 가지고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라, 드랍 해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요, 실제로 어떤 형태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시면 레이블이죠. 레이블 드랍, 널 데이터를 드랍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널 데이터를 드랍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인덱스 df에서 점 드랍하고 레이블 A죠. A라고 해보죠. A라는 걸 레이블을 A 이렇게 해보시면 네임이 A가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렇나요? 인덱스가 지금 A가 여기 A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df9을 해보시면 실제로 요 보면 A라는 행이 없어졌죠. 그렇죠. A라는 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행을 없앨 수가 있는 명령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append라는 명령, 그 다음에 이제 drop이라는 명령,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 실제 데이터 프레임,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행도 없앨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당연히 이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전치 명령을 통해서 이 t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치를 쓰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명령을 지금부터 한번 3분 정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잘 하셨죠? 자,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한번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에서 2차원 저장 구조를 생성하는 방법을 말해보시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리스트 구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딕셔너리를 갖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넘파이의 실제 랜덤 데이터 생성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방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로 판다스에서 생성한 2차원 저장 구조를 조작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말해보시오. 자, 먼저 열하고 행을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열과 행을 삭제하는 방법, 전치하는 방법,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명령을 사용해서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열과 행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펜드 같은 경우를 써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열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분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열을 삭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썼죠? 그렇죠. del이라는 명령, delete라는 명령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을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드랍하고 행의 인덱스를 주시면 되죠. .drop 행의 인덱스. 그 다음에 전치는 어떻게 했어요? .t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전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2차원 저장 구조를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된 그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을 삭제하는 방법, 열을 추가하는 방법, 행을 추가하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특정한 열을 접근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을 접근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생성하고 이걸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인데, 이 방법들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들을 어떻게 잘 가공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